일단 저희가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눌 거지만 얘기를 쭉 전개를 해보면 테라에 대한 얘기, 행성 테라.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총 3부작. 아, 3부작으로? 네, 한 네. 3번에 나눠서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음흠. 방금 태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음. 테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테라가 있는 태초의 우주의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태초의 우주의 이야기의 네. 일부. 일부. 예. 이 태초의 우주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수많은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플레인이 나눠지기 전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의 우주, 평행 세계가 없는 하나의 우주. 아, 그러니까 이제 플레인이 평행세계. 그렇죠. 그리고 그 플레인들이 없었던 그냥 오직 하나의 우주. 그렇죠. 네. 딱 하나의 우주. 오. 그 시절인 거예요. 네네. 이 태초의 우주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무의 영역. 네, 무의 영역. 근데 네. 뭐 에너지만 이게 되게 풍부하게 있었던 약간 그 기름진 땅 같은 느낌이었고, 네네. 요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막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여기를 침범을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라는 게 예.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양분을 뺏길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오. 이 우주를 지키고 네. 수호해줄 그런 네. 존재. 그렇게 창조주라고 하는 네. 하나의 신이 태어나요. 아, 그러니까 우주가 자아를 갖고 있었고 네. 결국에는 이 우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신 같은 어떤 자아를 가진 존재가 그렇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복제제 그렇죠.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 자아가 이제 그 신격화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아가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화신체 같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 네, 그게 바로 칼로소라는 창조주, 창조주라 불리는 그 네. 존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우주신 칼로소가 그렇죠. 그때 탄생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칼로소가 태어나자마자 음. 처음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다가 법칙을 만들어요. 음. 우주에도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이게 순환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거를 네. 창조주라는 이름답게 이제 칼로소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빛이 탄생하고 네. 그 빛 안에서 이제 행성들이 탄생하고 오. 그 행성 안에서 생명들이 탄생하고 야. 그래서 태초의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이제 무의 영역에서 태초의 우주로의 발달. 그렇죠. 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무에서 유로. 그래서 에너지뿐이었던 우주에 이렇게 생겨나니까 네. 더 이제 풍족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그 외부의 존재들이 여기 막 삼키려고 달려들어올 거잖아요. 아, 이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은 그렇죠. 이제 싸우게 되죠. 네, 그래서 칼로소가 이제 그 존재들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그 큰 우주를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아무리 막 이렇게 전지전능해도 그렇죠. 뭐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혼자서 디펜스 찍으면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원래 이게 네. 디펜스 게임이 여기서 힘든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도와줄 4명의 초월자를 만들어내요. 오, 아, 초월자가 초월자를 만든다. 그 정확하게 창조주가 자신을 보좌할 4명의 초월자를 만들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소가 자신의 사천왕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 사천왕을 만들고 그 사천왕에게 각자 이제 역할을 주고 이제 영역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켜라. 너는 여기 지키고 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여기 전담하고 이렇게 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가오는 존재들을 밀어내고 오. 그 우주를 이제 평화롭게 예. 지키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좀 평화로웠던 시절의 태초의 우주의 이야기. 태초의 우주가 일단 어쨌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한 칼로소로 인해서 그렇죠.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문제가 생겨야지 세계가 탄생하니까. 갈등이 있어요. 네, 갈등이 그렇죠. 생기죠. 네. 뭐 이 칼로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외부적인 요인인데 이 칼로소가 이제 창조주다 보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둘 다 품고 있는 그렇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계속 이 우주를 침범하려는 애들이 이 칼로소의 어두운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칼로소도 자아를 가진 존재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다 갖고 있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외우주의 존재들이 봤을 때는 이 어둠 부분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거야. 자기들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막 공격하니까 예. 칼로소는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내요. 오. 떼어내서 네. 그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행성, 네. 그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행성인 예. 테라라는 행성에다가 그 기운을 봉인을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기운을 그냥 봉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쁘게 예. 빛으로 껍데기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봉인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막 날뛰거나 아니면 또 그렇죠. 혹시나 외우주의 존재들이 와가지고 그걸 그렇죠. 꿀꺽하면 안 되니까 아. 이제 테라에다 이게 잘 봉인을 해놓고 예. 예. 이제 자기 이제 약점이 사라졌잖아요. 네. 이제 빛만 남은 칼로서는 이제 다시 자기 사천왕들과 사천왕이라고 하기 좀 네 명의 네. 초월자들. 네 명의 초월자. 예. 다시 예, 이제 예. 그 외우주의 존재들하고 네네. 이제 싸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떠나고 난 테라에도 문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웠던 행성이니까 사람 엄청 찬란한 행성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생명이 태어났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야. 창조주의 은총일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은 은총을 내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터전이 좋아서 거기서 이제 자라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총균쇠라는 책 역사책도 보면 네.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룩할 수 있는 문화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뭐 인류의 발달의 역사에다가 신화를 끼얹어서 그렇죠.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이 세계관이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테라라는 행성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이 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이 행성을 잘 이끌어가고 예. 서로 이제 합의체를 만들어서 이 합의체에서 이제 뭐 균등하게 뭐 자원도 분배하고 과학 기술도 발달시킨 다음에 이제 서로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렇죠. 이제 아름다운 이상적인 유토피아. 낙원 진짜. 그렇죠. 예. 근데 항상 문제가 이런 데서 생겨요. 그죠. 아니 이런 데서 왜냐면은 생겨요. 평화를 깨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네. 이게 뭔가 다 잘 되면. 예. 근데 여기는 평화를 그러니까 더 평화로우려고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 이 테라 안에는 네. 과학 협의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가의 인재들이 모이는 네네네. 뭐 현실로 따지면은 뭐 나사나 네네. 아니면 스탠 같은 아. 네, 그런 협의체인데 이제 예, 예. 범국가적인 그 인재들이 모여서 예, 예. 지식을 발전시키고 예. 이제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문명의 중심에서 오. 모든 걸 초엘리트가 모여 있는. 그렇죠. 세계 과학 기구.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한 과학자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토피아지만 아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또 각 국가가 또 평화로워 보여도 그 속내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냉전도 그렇고 서로 눈치도 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등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때 테라는 약간 그거예요. 되게 인간인데도 오만하게도 과학기술이 뛰어나니까 네. 우주의 법칙마저도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과학자의 호기심 같은 거구나. 그렇죠. 이게 물리학이 극도로 발달한 물리학. 그렇죠. 증명하고자 하는. 그렇죠. 예, 호기심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극도로 발달한 물리학과 이제 거의 뭐 마법과도 같은 그런 그렇죠. 과학 기술력들로 되게 오만해져 있었던 예.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극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도 같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갈등을 해결할 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신을 만들자. 약간 우리가 신을 만들자. 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네. 신을 만들자. 아. 우리는 생물로서 예.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완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 인간을 초월한 자를 만들자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되게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되게 오만하죠. 자신들이 신마저 만들 수 있다. 네. 얼마나 오만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히도 네. 테라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 바로 네, 그 칼로소가 네. 떼어냈던 네. 그 어두운 힘.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에다가 예. 또 그 안에는 신의 권능마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라면은 되겠다. 그때까지 이제 이 에너지의 원천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막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죠. 신나서 막 분석하고 와, 씨, 야. 이거 엄청난 힘이다. 신 에너지 발견. 그렇죠. 석유를 대체할 뭐 이런 뭐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죠. 그 파워 에너지 용량이 엄청 큰 거나 마찬가지인 네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 육체에다가 담을 수 없는 거죠. 너무 강력해서. 너무 강력해서 우리 막 이게 부하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붕괴되고 예, 예. 이 테라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 있더라도 네. 창조주의 거의 반에 해당되는 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 아든가 이 테라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네. 12개의 신체를 만들어요. 어. 12개의 인공 신체를 만들어요. 네. 그 신에 가까운 네. 완전한 존재들. 네. 그리고 그 안에 12개로 기운을 나눠서 예. 심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슬슬 좀 아기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신이 각자의 이제 그 권능을 다 나눠 가졌을 거잖아요. 네. 칼로스가 가지고 있던 권능. 그렇죠. 예, 뭐 날씨를 조작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네. 뭐 원소를 조작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분자를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바꾼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네. 다 신의 권능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권능이 네, 있고. 이런 권능을 이제 각 신체가 나눠 가진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예. 그 기운이 사악한 기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악한 어두운 기운이니까 면. 이 신들이 깨어나서 인간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예. 자기 본능에 따라서 예.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파괴 본능. 파괴 본능.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이 기운이 하나였다가 12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서로의 힘을 흡수하려고. 서로의 힘을 흡수하려고. 야 이거는 말이 된다. 그렇죠. 다 나쁜 놈들인데 제 힘을 뺏으면 내가 나머지 둘도 이길 것 같아. 그렇죠. 야. 그게 욕심인 거죠. 이 자기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죠. 막 싸우는 거예요. 모르겠고 일단 제 거를 뺏어야겠다. 그리고 어. 원체 또 자기랑 똑같은 걸 보면은 싸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호승심이 자기 혐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싸웠냐면은 네. 아니, 물론 이제 혼자서 이제 자기 성격에 따라서 혼자서 싸운 친구들도 있지만 테라의 12개 국가를 점령을 하거나 내료를 시키거나 예. 아니면 거기 진짜 무슨 종교단체 예. 신처럼 군림하면서 오. 서로 이간질시키고 예, 예.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 아마 이 내용도 그 한 번 나갔었죠. 네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전쟁을 그쵸, 하고 그쵸.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딱 멈춰요. 왜 그렇죠? 이 테라 안에 남아있던 어떤 기운을 발견한 거예요. 또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칼로소가 어두운 기운을 빼낼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껍데기를 하나 씌웠다 그랬죠. 껍데기를 하나 씌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빛으로 이루어진 껍데기였을 거고. 예. 네. 근데 이 사악한 기운을 인간들이 추출할 때 네. 그 껍데기는 건드리지 못한 거죠. 그럼 아직까지 그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힘만이 그 안에 이렇게 남아서 네. 응축되어 있었던 거죠. 네. 얘도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오. 그래서 저거를 가지면 내가 이 전쟁에서 우위도 점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 힘이라면은 나머지 힘들을 내가 흡수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육체가 되지 않을까? 맞잖아요. 그 12개를 다 그러네. 감싸고 있었던 그 기운이니까. 예, 그러네요. 그 엄청난 방어막의 역할을 했던 거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네. 이 12명의 인공신들이 싸움을 멈추고 테라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행정 속에 있는 힘을 얻으려고. 그걸 꺼내기 위해서 네. 막 부수기 시작을 하는 야 거예요. 미쳤다 진짜 이거. 그리고 그때 네. 칼로소가 나타나게 되죠. 갑자기 이제. 갑자기 네. 멈춰. 멈춰. 폭력 멈춰. 네. 네, 그러면서 칼로소가 나타납니다. 칼로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네. 내 기운을 이렇게 해놨더니 네네네. 내가 아끼는 행성의 생명체들이 네. 이걸 이용해서 신을 만들었네. 예. 사단이 났네. 근데 지들끼리 또 싸우네. 그죠. 서로 그걸 하겠다고. 소위 말하는 개판 난 거죠. 그래서 칼로소는 어. 이 힘을 다시 회수하겠다. 너네를 소멸시키고 회수하겠다 해서 등장을 한 거고 예. 이제 인공신은 칼로소가 나타나자마자 타겟을 바꿔요. 테라를 이제 부수는 거는 멈추고 예.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합치죠. 왜냐면은 자기들은 같은 결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로 혐오하더라도. 음. 근데 자기와 완전 반대인 결. 빛 완전 극빛. 극빛. 예.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네. 이 칼로소 반쪽만 남은 칼로소와 더 예. 대등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저 빛마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왜냐면 껍데기보다 더 큰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칼로소에게 맞네. 대한 그쵸, 대항하고 그쵸. 싶어하는 마음. 예.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목표가 칼로소마저 쓰러뜨리고 자신이 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뭐 12명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쳐서 저 힘을 먹자. 그렇죠. 예. 아유 뭐 본능적으로 합의한 걸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선동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걔네들도. 그래서 뭐 각자 개인 플레이 하던 애들까지도 다 합쳐서 이 12명의 인공신과 칼로소의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쟁, 그러니까 신과 신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옛날 그 다른 애니메이션 보면 우주에서 싸우는 그런 로봇물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봐도 사실 그 주변의 행성들이 나만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이거는 네. 거의 뭐 태초의 우주 전체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쟁이기 때문에 이 칼로소를 중심으로 예. 이제 인공신들과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주변에 뭐 테라 주변의 행성들이 막 파괴된다든지 테라도 막 서서히 막 붕괴된다든지 이러면서 우주가 막 황폐화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가. 그리고 네. 마지막에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둘 다 공멸하게 됩니다. 같은 힘이 부딪혔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마냥. 그렇죠. 예. 진짜 그 딱 반쪽을 째서 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칼로소가 좀 더 유리하긴 했어요. 하지만 칼로소가 모든 힘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인공신들은 이제 소멸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칼로소는 큰 상처를 입고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네. 테라는 붕괴해버리고 그 여파로 태초의 우주가 같이 붕괴하면서 예. 그때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요. 뭐 진짜 완전 빅뱅 같은 약간 그렇죠. 그런. 그리고 네. 그 기점으로 이 우주는 수많은 플레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건으로. 태초의 우주 자체가 그냥 황폐화된 상태에서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 차원이 찢겨져 나간 거군요. 그렇죠. 수많은 차원들이 찢겨 나가서 다중 우주가 되고 소위 말하는 플레인, 다른 아예 세계가 갈라져 버린. 그래서 아마 모험가님들께서도 많이 보신 그림일 건데 네. 아마 이게 유리창 깨진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팍 깨져가지고 오. 여러 플레인으로 나눠진 네. 그 로딩화면 때 네네.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아마 이미지 가운데 보면은 예. 그레이트 크랙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미로하라도 넘어갈 때 봤던. 네. 근데 그 그레이트 크랙이 네. 이때 폭발로 생긴 균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행 세계를 나누지게 만든 그 폭발의 균열. 그 균열이 네. 그레이트 크랙.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네. 플레인. 태초의 상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레이트 크랙을 이제 쓱 넘어가면은 네. 완전 황폐화된 태초의 우주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레이트 크랙이 어떻게 보면 이 문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그냥 차원 그 자체네요. 플레인 그 자체. 그리고 여러 플레인을 이제 갈라놓는 네. 그런 것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네. 그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태초의 우주 너머에는 파괴된 테라와 또 그 초월자들 네, 그 초월자들이 그것에 몸을 있습니다. 뭐 그 초월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건 좀 이제 그 싸움의 이제 여담인 건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칼로소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칼로소한테 당연히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이제 어버이처럼 그렇죠. 여기고. 4명의 초월자들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 초월자들은 이제 칼로소가 12인공신하고 싸울 때 네. 오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부르지 않았으니까. 아 진짜 얘네들은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근데 오더만 들었던 거죠. 그 어. 오도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네네. 칼로소가 자리를 비우고 네. 에네마도 자리를 비우면은 예. 왜 우주의 존재들을 누가 상대해요? 아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믿고 이제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네. 이 4명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예. 막 그런 막 사단이 난 거죠. 사단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네. 칼로소의 조각을 모으기 위해서 예.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플레인을 넘나들고 있죠. 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오 그러게요. 네. 계속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칼로소의 조각을 찾는 네. 존재들이 그래서 어.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차원회랑까지 스토리가 풀려야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차원회랑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태초의 우주와도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렇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초월자들이 나와야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 초월자들의 목표가 네. 지금 저희 아라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미 예. 플레이를 다 해보신 모험가님들이시라면은 그렇죠.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아 그렇죠. 네, 그거는 게임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에서 확인하시고. 예, 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랑 가시면.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태초의 우주는 그렇게 멸망했고 그렇죠. 수많은 플레인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네. 플레인과 차원 개념 음. 요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인과 차원 개념.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플레인은 그 하나의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네네. 그리고 차원은 그 국가 안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 근데 이제 이 플레인 한국이라는 네. 이 나라가 만약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 안에도 행정구역이 다 나눠져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가가 다른 거지 이 차원이 각각 다른데 속해 있으니까 같은 네.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름만 갖고 그렇죠. 비슷한 모습이지만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좀 그려볼까요? 네, 예, 지금 뒤에 여기 보도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 플레인 안에 이제 차원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명계가 있다. 예. 또 이 옆에는 지옥이 있다. 아, 개, 무슨 개, 뭐 이런 게 약간 차원을 의미하는 그런 거네요. 또 여기 뭐 이렇게 예. X 개, 뭐 여기 뭐 Y 개, 예, 예.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여기는 이제 다른 세계인 거잖아요. 두 개는. 그쵸. 두 개는 다른 세계니까 예. 여기도 명계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플레인들은 네. 서로가 서로의 평행세계 그렇죠. 개념인 거고, 네. 차원은 그 평행세계 안에 있는 머나먼 공간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예. 이제 각자 똑같지만 다르게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태윤님이 있다. 네. 여기 뭐 수남님이 있다. 그럼 여기도 네, 태유수남이 있고, 뭐 이 플레인에 태윤님이 있다. 그죠. 뭐 이 플레인에 수남님이 있다. 근데 이 평행세계라는 개념이 네.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컨텐츠, 뭐 판타지나 뭐 SF나 이런 개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요걸 약간 던파식으로 네. 이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저희 세계관에 맞게 정리를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태윤님은 예. 없을 수도 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존재했지만 죽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 그쵸. 여기 수남님은 네. 뭐 우주 황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수황. 예. 대수왕이 되어 있는. 대수왕이 되어 계실 수 있고. 네, 뭐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사건과 어떤 것들이 터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태윤과 수남이 친구일 수도, 원수일 수도, 죽었을 수도, 살았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확실히 쏙쏙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저희 녹화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 이거는 저희 던파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네. 좀 중요한 요소기도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저희 던전의 파이터도 있고 네. 이제 던전의 파이터 뭐 모바일 그쵸. 뭐 또 요즘 뭐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맞아. IP를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네.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살아온 세월이나 이런 경험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다른 행동을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세계의 실더가 있다. 네. 그럼 뭐 3세계의 실더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존재는 했었다. 존재는 했었다. 동일한 선상에 존재는 했는데 얘가 이제 뭐 운 나쁘게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지나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뭐 어느 정도 역사도 뭐 진행되다 갈라지고 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없으면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네. 그 예를 들어서 기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건어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건어와 메카닉이 없었을 네. 것이고. 그리고 카잔과 오조마가 없었다라고 네. 하면은 기검사는 없었겠죠. 맞네. 카잔 증군이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쉴더가 없었다면 예. 우리 그 여법사, 예. 남법사는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마계 자체가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없었을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인물들은 예. 뭐 존재는 무조건 했었다. 아예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일한 우주에는 동일한 개체들이 존재했다. 그렇죠. 라고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떻게 뭐 사건에 의해서 뭐 소멸하거나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존재가 아예 없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이해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플레인이 나눠졌고 우리가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이제 플레인, 네. 요 플레인인데, 그러면 이제 그 플레인이 쪼개진 이후에 네. 어찌됐든 또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 지금 아라드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여기까지가 1부고. 이제 여기까지 일부. 네, 이제 좀 쉬었다가 2부. 2부로. 네, 좀 물 좀 마시고. 알겠습니다. 녹화 네. 중단. 녹화 중단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